자, 미국의 이란 대공습,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까요?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수, 코스피 지수, 지금 오전 10시 현재로 보니까요. 한 1.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10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6,1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6,15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증시가 우리의 경우에는 문을 닫았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매수세가 강한데요. 지금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아내면서 지수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장기화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건 여전한 우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및 액화 천연가스, LNG 물동량의 약 20에서 25%가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입니다. 이란이 이곳을 실제로 봉쇄한다. 그래서 그 여파가 유가에 미친다라고 하면 단기로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봉쇄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미 해군과의 물리적인 뭔가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유가는 120에서 130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액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약 0.1에서 0.2%포인트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유가를 64달러 선으로 전제를 하고요. 경제를 전망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이 전제 자체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철저하게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악화, 경제 성장률 둔화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큰일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일 뭐 지붕을 뚫고 상승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약간 이 먹구름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사태가 터지면 항상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럼 신흥국 시장에서 일단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불안해진다 그러면 시장 안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데 무려 그 금액이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풀 수도 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이 불확실성을 잡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에서 돈 빼고 가상자산 팔고 그리고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거, 달러, 여기다 금, 은과 같은 귀금속 쪽에 이제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환율입니다. 원화는 이제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사실은 지난달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를 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 아래였는데 중동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역외 시장에서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상승폭이 좀 둔화가 돼서 1,46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단기간에 갈 거냐, 중장기적으로 확전될 거냐에 따라서 환율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소 안정되고 있는 건 이제 금값인데요. 금값도 트라이 온스당 5,400달러를 찍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한 개당 62,000달러, 185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가 지금은 68,000달러, 원화 기준 1억 원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쟁이 학습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에 끝날 것이다라고 자산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좀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은행, 부동산, 떠나는 돈, 돈의 대이동 시작. 아닌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예적금 뭐 다 끝내고 뭐 주식시장으로 넘어간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또 근데 세계적인 악재가 터져가지고 문제네요. 네. 그런데요. 이 중동 전세 불안은 사실 일시적인 대외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 중동 분쟁 사례를 보자면요. 지정학적 악재로 인한 하락은요. 대개 V자 반등, 그러니까 단기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무섭지만 시장은 항상 숫자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전쟁 전과 후를 보자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급 구조가 정말 천지개벽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대급 머니 무브가 지금 시장에서 일고 있는데요. 자본의 대이동이 시작된 거고 지금 이거는 자본의 대이동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코스피 6,000선 돌파 단순한 뭐 숫자 기록 경신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가계의 부채와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댐에 갇혀 있다가 그 댐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 역사적 변곡점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 숫자를 보면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주식 계좌 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요 1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한 사람당 한 서너 개씩 주식 계좌를 들고서 주식 투자라는 전쟁터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권 계좌에 잠자고 있는, 그러니까 여차하면 주식을 사야지라는 투자자 예탁금이요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8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시중의 정기예금 잔액이요 이게 한 달 사이에 1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안전한 이자를 포기하고요 위험한 수익을 택하는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코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60%나 급감했고요. 집값 상승 지표도 드디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에서 집 사고 코인하던 돈들이 이제는 모두 국내 증시, 국장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전문가분들도 저렇게 깜짝 놀라시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그러니까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래서 계속 이제 국내 주식만 들고 있던 저 되게 소심해지고 이게 겁쟁이 같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사실 숫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주변에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 전 블라인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결혼 자금 3억 원을 와이프, 예비 신부와 얘기해서 각각 절반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샀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 같았으면요 영끌에서 일단 부동산 사야지라는 거였는데 이 부동산 규제로 이 사다리가 끊기자 이 주식을 유일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보자면요 다 이거 부동산 앱이 아니라 그 MTS라고 하죠. 주식거래 앱을 켜고요.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임장을 다닌다라고 하죠. 요새는 그거 아닙니다. 카페에 모여서 밸류업 종목에 대한 토론을 서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에서 대화의 주제까지 모두 다 머니 무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이제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다들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실 텐데, 근데 우리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이 익숙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증권회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대기 번호가 막 60번, 80번 이런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증권사에서 뭐를 물어보냐라고 이제는 뭐 화면을 좀 봤더니 자료를 좀 봤더니요. 실제 뭐 코덱스 아니면은 이런 레버리지 상품. 저도 사실 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레버리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증권에 굉장히 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사실 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